여러분 반갑습니다. 연말 따뜻하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정순주 마님께서 차가 약간 막혀서 한 2, 3분 늦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푸용님, 반가워요. 푸용님의 첫 글이 맨유 유관 그거였죠? 네. 저를 자꾸 낚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네. 달라님, 파란 옷과 커피의 조합은 첼시의 똥을 의미하시죠. 아이고 참. 그러게요, 준영님, 이제 곧 겨울 이적 시장입니다. 네. 파란 옷, 파란 신발. 제 이 옷은 제 아들 옷입니다. 네. 제가 아들 옷이 파란색이 있길래 빼서 입었습니다. 오늘. 신발은 제 거고요. 네. 이건 제 거고요. 네. 이 위에 옷은 제 아들 옷 빼서 입었습니다. 네. 아들이 중학생인데 키가 저랑 비슷합니다. 올해 마지막 축구장이 라이브. 그러네요. 올해 마지막이구나. 뭔가 연말 결산 뭐 이런 거를 해보려다가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나. 네. 그렇죠. 23, 24 시즌이 걸쳐서 있기 때문에 추춘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사실 잉글랜드든 유럽의 빅리그들은 시즌 연말 결산하고 그러한 분위기는 아니고요. 네, 그냥 하프타임. 네, 딱 반환점 도는 그런 시기니까 뭐 연말 결산 이런 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왔습니다. 순주마님이. 숨 좀 돌려야지. 안녕하세요. 오늘 원래 이 앞 시간에 우리 피터가 참여하는 PL 포커스 시간이 원래 있는데 피터가 그저께인가요? 용만이 형 채널 라이브 뭐 연말 무슨 뭐 라이브 하는데 방송 그 라이브 하면서 식중독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대요. 네, 지금도 굉장히 네, 아프다고 지금도 해요. 아파서 몸이 지금 너무 안 좋아서요. 네, 오늘 PL 포커스를 녹화를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원투펀치 팬들도 피터 빨리 쾌유하라고 좀 많이 기원했으면 좋겠고요. 네, 너무 아프대요. 네. 근데 요즘에 이상하게도 그렇게 식중독이나 뭔가 좀 장염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메이크업 선생님도 한 일주일 전에 그 굴을 먹고 단체 회식에서 굴을 먹고 장염에 걸리셔가지고 오히려 겨울철인데. 네. 다들 조금 그런 일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날 것은 뭐 맛있긴 합니다. 저도 날 것을 좋아하지만 항상 조심해야죠. 네. 조심해야 돼요. 어. 근데 위원님 갑자기 왜 하필 이 주제에 아니 왜 이 주제에 하필? 이거 우영이 옷이에요. 아들 옷. 진짜요? 이제는 아들- 같이 입어요? 네, 중학생인데 어머, 키가 저랑 비슷해서 어떡해. 아들 옷 빼서 입었어요. 네. 아들 중1인데 옷이 벌써. 아들이 파란색 옷이 있길래 제가 탁 그러니까 있길래 빼서 입었어요. 하필 오늘 주제에 맞춰서 그 파란색 네. 옷을 집어오는 이유는 나는 그래도 근데 첼시를 사랑한다 뭐 이런 그런 건가요? 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사실 아들이 몰라요. 이 옷을 입고 온지. 몰래 훔쳐 입고 지금 온 거기 때문에 근데 아들이 안 봐요. 이런 원투펀치 이런 걸. 근데 그런 네. 거 있잖아요. 저희는 세자매인데 세자매들이 옷 쟁탈전이 장난 아니거든요. 서로 이제 그 각자의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 스타일들을 사면은 꼭 상대방이 가져가고 그날은 근데 내가 꼭 그걸 입어야 되는 날인 거야. 막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야, 너 그거 가져와. 지금 당장 벗어.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고 학창 시절 때 그렇게 컸는데 특히 아드님과는 안 그러시겠죠? 자매들은 더 그렇죠. 그렇죠, 장난 네. 아니죠. 저희는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막 그런. 저희는 삼형제라서 오. 저는 그냥 형들 입던 옷. 제가 삼형제의 막내입니다. 그래서 형들 입던 옷
물려받아서 입었는데 물려받는 건 괜찮지.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입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원래 또 어. 아들들은 신경을 좀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영은 신경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이게 요즘 애들 스타일인가? 그래서 좀 젊어 아니, 보이고 싶어서. 신경을 쓴다는 의미가 그 옷에 신경을 쓰는 것도 있지만 위원님 아빠가 입었다는 게 왜냐면 아빠 냄새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가서 벗고 그대로 걸어놓고 그러려고 근데 이상하게 완전 범죄를 지금 꿈꾸고 입으려고 있습니다. 꺼냈는데 냄새가 이상하게 무슨 아저씨 냄새가 나. 막 이런 거지. 그럼 뭐지? 이상한데?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구나. 오늘 그래서 그 PL 포커스가 없으니까 네. 아 오늘 진짜 이 시간 너무 차가 막혀요. 우리가 컨텐츠를 2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피터가 지금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2개를 만들어야겠다. 네. 그래서 2개를 만들려면 좋은 게 그래 포체티노 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는 테나의 얘기도 하고 그 정도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우 한국의 퍼거스님 오늘도 항상 감사합니다. 한국의 포커스님 정말 감사드려요. 항상 저희한테 후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거의 뭐 저희한테 항상 밥을 사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밥값은 나옵니다. 퍼거스님 덕분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경기들 보셨어요? 그 저 울버햄튼전 첼시 이거 넘어가는 새벽에 크리스탈 팰리스전이 있긴 있어요. 첼시가 기대하십니까 그 경기는? 이 전 경기를 보고 그 경기 기대하십니까? 근데 그 경기는 지금 또 기존의 뭐 부상자 섞이고 이런 데다가 스털링, 파머 이런 선수들도 또 경고 누적 징계로 나오질 못하죠. 그래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은쿵쿠가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뭐 합류를 해서 퍼거스님이 경기를 해야 오늘 되는데. 이길 겁니다. 이렇게 또 말을 남겨주셨는데 그러게요. 또 그럴 때 선수들의 어떤 팀 스프릿이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떤지 보려면 이런 경기 봐야 돼요. 그러면은 현재 팀 내 분위기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도 어느 정도의 동기부여와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럴 때 보면 압니다. 그 선수들이 뛰는 거, 응집력이 지금 어려울 때, 이럴 때 또 주축 선수들 또 뭐 징계로 빠지고 뭐 기존의 부상자 또 있고 또 엔소도 여전히 못 나온다고 그러고 이럴 때 어려울 때 첼시 선수들이 어떻게 하나의 팀으로서 합쳐서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있는지 이럴 때 사실은 경기를 보면은 대충 나오죠. 근데 이럴 때 딱 봤는데 따로 노는구나. 얘네들이 마음이 이제는 좀 감독도 그러고 동기부여들이 뭔가 조금 이합집산하고 있는 느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 팀은 저기 이제 먼 길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위원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중계를 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건가요? 근데 첼시는 사실 그런 좀 상황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팀이에요. 올 시즌에 새로 리빌딩을 해서 팬들 아시다시피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이제 시즌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 단계에 젊은 어린 선수들이 지금 게임을 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서로 뭐 분위기가 어떠니 뭐 이렇게 서로 그런 거를 재구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자꾸 첼시 놀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댓글에서 제가 위원님을 마음껏 못 놀리겠는데 뭔가 위원님이 중계를 하실 때 댓글에서 그런 글이 있었어요. 위원님이 정말 평정심을 가지고 경기를 중계하시는 게 대단하다고 느껴진다고. 저는 중계할 때는 중립적으로 하는데 네. 그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중계할 때 아무래도 첼시가 엄청나게 뭐 못한다거나 할 때 부글부글 속으로 끌어올리죠. 하지만 표현은 못하지만 근데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올 시즌이 만약에 첼시가 뭐 빅네임도 많고요. 경험이 많은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건 아니니까. 완전히 강팀이에요. 그래서 올 시즌 우승을 노리고 있어요. 이런 팀이 그러한 결정력, 그러한 집중력, 그러한 경기력을 보이면 그러면 아마 터졌겠죠. 제가 좀 여러 얘기들을 강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감독을 향해서나
선수들을 향해서나 했을 텐데 이미 저 같은 경우는 저도 팬이잖아요. 첼시 팬. 그쵸. 팬 입장에서는 사실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구단 프론트, 수뇌부들의 프로젝트, 플랜.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냥 그래서 지켜볼 뿐이죠. 지켜보죠.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또는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많이 하지만 그건 뭐 제가 올 시즌 올해 초에도 뭐 이스타 TV 가서도 얘기하고 원투펀치에서도 얘기하고 토드 볼리와 클리어 레이크 캐피탈의 에흐발리나 이러한 컨소시움 수뇌부들의 플랜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상당히 우려하는 마음 속에서 저는 이 시즌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올 시즌 초도 아니고 올해 초부터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냥 간단해요. 이 컨소시엄의 그 계획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팬들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시잖아요. 뭐예요? 멀티 클럽을 뭐 지향한다. 그렇죠? 네, 여러 중소 클럽들을 인수를 하는 다른 뭐 시티 풋볼 클럽이든지 이런 쪽에 어떤 벤치마킹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유망주들, 네, 아주 뭐 특급 유망주라고 하는 선수들을 선점한다라는 거예요. 네. 선점. 네. 먼저 누가 뺏을라 그러면은 사가고, 무드릭을 여기서 살라 그래? 뺏어와. 선점을 하려 그러면은 유망주들을 돈이 많이 필요하죠. 왜? 선점하는 거니까. 새싹들을 보고 선점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21살이든 20살이든 19살이든 심지어는 약간 나이를 먹은 유망주라서 22살이든 간에 그 선수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 경기력 그 부분에 준하는 이적료는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뻥튀기 된 이적료를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 해당 구단에서도 안 팔려고 하는 유망주인데 예를 들어서 선점에서 끌고 와야 돼 강제로. 그러면 돈을 이만큼 두세 배에서 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또는 딴 팀이 채갈라 그래. 그러면 그 팀보다 더 이만큼에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을 선점 어떻게 해요? 장기 할부로. 네. 장기 할부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 비싸니까. 다 그렇게 한꺼번에 못 주잖아요. 장기 할부로 끊어서 장부도 FFP 룰에 또 의거해서 맞춰야 되지만 장기 할부로 끊어야 돼요. 네. 그러한 작업들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몇몇 주축 선수들과 함께 그래도 그런 슈퍼 유망주들이라고 생각을 하니 유럽 대항전 정도의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의 순위는 해주겠지. 왜? 뭐 그래도 난다 긴다 하는 젊은 선수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뭐 유럽 대항전 정도 진출하면서 구단 수익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그 기간 내에 뭐 인프라나 이러한 뭐 경기장 사업, 스탠포드 브리지 재건축이나 또는 증축이나 관련된 인프라 사업을 같이 병행시키는 그러면서 구단의 가치는 더 끌어올리고 어느 정도 구단의 수익은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면서 또 멀티 클럽 새로 이제 인수하는 클럽과 젊은 선수들은 또 교류를 통해서 경험을 쌓게 하고 네. 서로 그런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클럽 간의 윈윈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가 다 꽃피우고 살찌울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긍정적인 희망적인 계획이죠. 그냥 계획인 거잖아요. 계획. 네. 그런데 사실 그 위원님도 그렇고 뭐 많은 평론가들도 그렇고 첼시가 올해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고 위원님처럼 이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나가는데 이제 첼시 가루의 역할을 해주고 그런 거에서 굉장히 즐거워했었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죠?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첼시가 우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은 있었던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시즌 전에는 그래. 그러면 이제 와서 기존에 있는 스털링이나 그리고 이제 은쿤쿠가 올 시즌부터 그렇죠. 뛰니까 은쿤쿠의 가세 하에서
또 파머가 또 9월 초에 또 왔어요. 그렇죠. 콜 파머에 그래. 그럼 기존의 엔소와 카이세도도 영입이 됐으니 카이세도에 뭐 갤러거나 이런 기존의 선수들을 하고 그다음에 티아고 실바를 중심으로 해서 벤 치렐과 리스 제임스가 다치지만 않고 온전하게 가면 어린 그러면 선수들이 따라만 주면 센터백 파트너로 리바이 코리를 쓰던 뭐 바디아시를 쓰던 뭐 여러 선수들 또 디사시도 영입이 됐기 때문에 센터백의 뎁스까지도 센터백 티아고 실바를 중간중간 보좌해 주면서 끌고 가면 유럽 대항전 정도는 요 정도는 갈 수는 있겠다. 그런 희망적인 시나리오 하에서 희망적인 사고라면은 그래. 뭐 그런 정도에서 뭐 무드릭이나 이런 선수들 아직 여물지 않은 그러한 젊은 선수들은 니콜라 잭슨도 마찬가지고요. 네. 경험을 조금 쌓게 해주면서 서브에서 무언가 좀 경기 경험 또 프리미어리그의 템포에 또 적응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을 주면 되겠다. 형님들이 끌어주면은 어린 친구들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시즌 전에 가장 희망적인 회로를 돌린 것이 저도 시즌 전에 예상을 뭐 이렇게 했지만 4위권 안에는 힘들고 6위안. 5, 6위권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라고 첼시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시즌 정도를 포체티노 감독이 2년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옵션 1년 정도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과도기를 그냥 요 선수들을 경험을 쌓아주게 하고 어느 정도 관리를 시키게끔만 순위에서 유지를 시켜주면 구단이 큰 적자를 보지 않는 선에서 큰 지출 없이 이 선수를 끌고 가야 되니까 살을 좀 붙이고 거기에 이제 그 다음 시즌부터는 진짜 우승할 수 있는 감독으로 이 선수들의 성장치를 전술적으로나 또는 어떤 팀의 그동안 쌓아진 응집력 또 어떤 그런 성장세 이것을 그대로 유지시켜서 그 다음에 우승을 도전하면 된다. 네. 거기에 인프라 사업을 병행하면 된다. 이게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제가 팬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저의 힘에서 구단주가 바뀐 미국인 컨소시엄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다고 하니 그래 내려놓고 저는 긍정적으로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지만 그렇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리스크가 항상 있었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리스크. 그러니까 희망적인 계획이라는 게 이게 희망적으로 돌아가면은 그렇게 그 정도로 나오는 거지만 사실 아닐 경우는 굉장히 뒤로 물러날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아닐 경우가 저는 훨씬 크다고 봤기 때문에 말은 안 계속 하셨지만 저는 아마 팬들의 목소리랑 계속 반대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올해 초부터 또 작년 말부터 지금 이 컨소시엄의 운영은 축구판에서 유럽에서 한 번도 일단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할부 운영이라는 건 장기 할부로 끄는 건데 이게 뭐 장기 할부가 한 달에 뭐 2, 3만 원씩 내는 할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 할부처럼 그렇죠. 큰 금액의 할부라고. 그러니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첼시가 한 1,000만 원을 버는 팀 구단이에요. 근데 지금 이 할부는 거의 뭐 자동차처럼 한 달에 막 한 5, 60만 원 이상씩 지금 할부금을 한 선수당 주면서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버는데 한 900만 원은 이제 할부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900만 원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예를 한 들어서 막 700만 원? 5, 600만 원을 할부로 때려버려요. 그래서 지출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유지가 돼야 그래야 원래 버티면서 하려고 했던 시나리오가 들어가고 그래야 다시 또 인프라나 여러 가지 계획이 생겼을 때 또 투자를 받아서 또 전체적으로는 컨소시엄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고 그렇죠. 그 상황에서 또 멀티클럽을 또 인수를 하고 또 지분을 사고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이 제국, 이 왕국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이지 만약에 5, 60만 원씩 나가는데 성적이 안 좋아요. 지금처럼 더보기 리그 1등, 11등. 유럽 대항전 못 가서 돈도 못 벌어. 1,000만 원 벌어야 되는데 한 750, 800만 원밖에 못 버네. 수익이 줄어요. 그럼 구단 가치도 줄어요. 그렇죠. 구단의 로얄티 이런 거 다 준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 할부는 5, 600씩 나가.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와요? 일단 선수들 주급도 줘야 되고 기존에 쓰던 게 있잖아요. 고정비라는 게 있어요. 구단은. 고정비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고정비를 못 나가면은 그거는 월급
주급도 못 그렇죠. 주는 거고 직원들도 그렇고 계획을 했던 걸 다 못 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수를 팔아야지. 선수를 팔아야 돼. 음. 선수를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누굴 팔아야 돼요? 지금 그래도 가치가 좀 올라가 있는 선수,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선수를 팔아야 돼. 그럼 좋은 선수들이 또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갤러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갤러거는 지금 미드필더가 뭐 우고 축구도 있고 뭐 라비아도 이제 복귀하고 그러니까 뭔가 중앙 미드필더는 엔소 카이세도와 함께 좀 있네? 근데 갤러거는 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네? 요거를 일단 좀 임시로 메굴 수 있겠네? 그래서 올 시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런 선수가 언급이 나오는 이러한 악순환이라기보다는 그렇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언론상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계속 우려했던 거는 계속 그런 거예요. 이러다가 이게 할부가 다 되는데 계속 성적은 안 나오고 계속 구단이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이 된다? 돈 또 못 벌고 구단 가치는 또 떨어지고 선수들은 성장을 해야 이 선수도 가치를 내서 파는데 지금 누굴 팝니까? 그렇죠. 팔 수가 없어요. 그 가격에 엄청난 가격에 샀는데 무드릭을 그 가격에 원금 회수가 됩니까? 잭슨이 됩니까? 누가 됩니까? 안 되죠. 아무도 안 돼요. 그나마 영입될 때 지금 그나마 최근 1년의 토드볼리 체제에서 영입된 선수 중에 제가 이 선수는 그래도 진짜 같습니다 하고 얘기한 선수는 엔소 페르난데스하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카이세도 선수는 워낙 몸값이 너무 비싸지만 그렇죠. 그래도 기본은 어느 정도 해줄 것이다. 그리고 콜 파머는 사실 이렇게까지 잘해줄 줄 몰랐지만 뭐 그 정도 외에는 사실은 다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젊은 선수들에게 도박을 한 거죠. 그게 리스크인 거예요. 도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선수들이 다 깨졌어요. 활약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잉여 자원이 돼서 그렇죠. 다 깨지면 구단은 점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이 컨소시엄은 어떻게 될까요? 컨소시엄은 원래 원금 회수하고 다 왜? 컨소시엄은 투자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는 유명 인사들도 많고 유명 슈퍼스타, 스포츠 스타들도 많습니다. 이 컨소시엄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야, 뭐냐? 돈 빼는 거야. 너 더 이상 나 손해보기 전에 빨리 나 돈 뺄 거야. 이렇게 나오면 이제 구단만 그렇죠.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악순환이 됐을 때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FF 프릴이나 회계장부 말씀도 하시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라도 또 선수를 그렇게 팔 수 있는 어느 정도 가격에 팔 수 있는 선수 얘기가 또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돈이 많은 것처럼 해서 다 샀지만 장기 할부로 끊어서 지금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쵸. 구단을 운영을 시켜서 이제는 가치를 올리고 수입을 올려서 벌면서 이제는 선수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올 겨울이나 이럴 때 또 그 선수, 그 돈으로 한 번 더 스트라이커에 대한 투자. 검증된 오시맨이 됐던 누가 됐던 간에 한 번 정도 더 사서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겠죠. 근데 과연 그게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실 위원님을 만나러 오고 운전을 하러 올 때까지만 해도 위원님한테 위원님 전승하면은 벗으신다면서요? 하? 이렇게 막 놀리려고 그 왔는데 정도로 지금 굉장히 진지하고 옆에서 여러분들 보일지 모르지만 카메라로 뭐라 그럴까요? 위원님이 살짝 살이 빠지신 것처럼 첼시 팬의 지금 마음을 대변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 중인 건 맞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그냥 뭐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살 빼야 되고. 네. 네. 근데 위원님 많이 빠졌어요. 그다음에 운동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요즘에 살을 조금 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맞고요. 거기에 첼시가 좀 위원님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어줘야 되는데. 아니 근데 어차피 그렇게 저는 시즌 전에 올해 초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 시즌에 대한 큰 기대감이나 이런 게 사실은 없고 적당한 제가 생각한 과도기 단계 정도의 그거를 유지를 해줬으면 했던 것이죠. 그러다니까 제가 얘기를 해도 첼시 얘기하면 조금 여유가 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승하면 되지. 왜 그러냐면 올 시즌에는 그냥 그 정도 그렇게까지 선에서 기대감이 있지 않으니까. 왜?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스쿼드예요. 지금.
이 경험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 젊은 선수들이 그 미국인 구단주는 야구 같은 경험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지는 있겠지만 야구는 20대 초반 젊은 선수들도 기존의 어떤 메이저 리그, 주요한 리그에서의 기록이 있어요. 투수든 뭐든 그 기록이 한 두 시즌 정도 쌓인, 세 시즌 정도 쌓인 유망주는 그 기록을 무시를 못해요. 그 선수들은 그 기록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축구팀이라는 건 팀 스포츠예요. 그렇죠. 팀 스포츠라는 거는 야구처럼 1번 타자가 못 쳐도 삼진당해도 2번 타자부터 연속 안타를 치고 또 주루 플레이를 잘해서 그 다음에 또 쓸어버리고 싹쓸이 3루타가 나오고 그래서 다음 타자들이 쫙 한 명 잘해서 연계되는 게 야구라면 축구는 종합 시너지가 나와야 되는 이 팀 스포츠라고요. 그러니까 야구는 어떻게 보면은 한 선수가 타석 안에 들어갔을 때 최소 5분 정도의 시간이 그 선수에게 주어진다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한 선수에게 0.1초의 시간만 주어지고 넘어가고 해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그냥 스탯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그렇죠. 아니죠. 그래서 야구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 이렇게 급들은 있지만 미국 스포츠고요. 미국 내에서 메이저리그의 약간 하위 팀에서 몇 시즌 젊은 선수가 잘한다. 그러면은 거기도 메이저리그인 거예요. 네. 메이저리그 기록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축구는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리그에서 이 정도의 활약을 했다. 또는 네덜란드 리그나 프랑스 리그에서 이렇게 활약을 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리그와 프리미어 리그는 여러 가지 템포, 전체적인 수비지들의 수준, 팀의 압박의 강도, 여러 가지 상대성의 어떤 강도가 엄밀하게 차이가 나는 곳입니다. 유럽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서 온 리그인지 모르지만 그 선수가 그 리그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지는 젊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와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팀의 색깔에 묻어나는지, 그렇죠. 그 선수가 그 리그의 색깔에 묻어나는지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의 영입에 있어서는 더 신중한 거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검증된 선수들은 상관이 없어요. 스털링이나 뭐 이런 선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장이 없고 웨슬리 포파나 이런 선수들처럼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예 검증된 선수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들에 대해서는 거액을 지르는 배팅은 그건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는 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미국인 컨소시움들은 일단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부족하다. 축구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축구라는 속성에 대해서 야구와는 상당히 다른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 개인 기량만 막 좋다고 해서 이 선수가 잘한다는 보장이 절대 없는 게 축구예요. 축구는 움직임이 중요하고 공이 없을 때 또 선수들이 경기 운영을 할 때 어떤 템포 조절이나 또 경기 운영을 순간적으로 어떤 식으로의 행동을 통해서 이 경기를 이끌어갈지 이런 것들이 경험도 상당히 중요한 스포츠고 매우 많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멘탈리티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강하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누차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컨소시엄이 저질러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팬의 입장에서는 일단 최상의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보고 일단 그러길 바라는 거죠. 근데 올 시즌은 제가 느끼기에는 최악도 아니에요. 최악도 아닙니다.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리스크의 최악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상도 아니고요. 중간에서 약간 아랫단계 지금 행보를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메이저리그를 경험했던 토드 보울리가 와서 우리가 이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난 시즌부터 계속해서 얘기해 얘기를 많이 왔는데 했죠.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 컨소시엄의 그런 시스템 자체가 축구에는 맞지 않다라는 말을 조금 해주셨고 상진님이 최악은 도대체 무엇인가? 최악은 뭐 그런 거죠. 제가 우려했던 선수들 또 감독 뭐 그런 것들이 무두릭 선수도 이건 뭐 완전히 최악으로 이건 도저히 쓸 수가 없고 뭐 다 모든 선수들이 다 영입한 모든 선수들이 내가 우려했던 리스크를 전부 보여줄 때 안 좋은 퍼포먼스만 보여줄 때 최악인데 지금도 물론 최악에 가까운 행보죠. 왜? 지금은 거의 3단 콤보로 그냥 때려버리고 있잖아. 그렇죠. 수뇌부가
우려됐던 그 리스크가 나오고 있고 감독은 또 감독대로 포치 감독의 전술적 전술에 대한 어떤 문제가- 맹점과 약간의 취약성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고 또 선수는 선수대로 결정력이 정말 쓰레기 같은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XG 값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마무리가 맨유랑 뭐 첼시랑 경쟁하듯이 지금 최악의 결정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맨유는 오늘 새벽 경기 아주 뭐 엄청난 스프릿을 보여줬지만 어쨌든 거기에 뭐 여러 의무진 뭐 진짜 뭐 다 3단 콤보로 지금 때려버려서 최악은 맞는데 위원님,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진짜 단어 쓰레기가 나왔다. 쓰레기 같은 결정력이지. 아니 뭐 그럴 아니, 때 근데 사실 쓰면 잭슨이 그럴 때 지금 쓰는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이. 네. 잭슨이 지금 XG 값이 3위라고 알고 있어요. 어? 잭슨이 굉장히 지금 XG 값에 비해서 골을 못 넣는 거 3위겠지. 그러니까 못 넣는 게 3위겠죠. 네.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그런 하고 있는 선수들, 상황인데 잭슨, 뭐 래시포드, 호일론 이번에 골 넣어서 약간 올라갔겠네. 저는 뭐 이런 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항상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잖아요. 좀 특이하긴 하지만 뭔가 그 씨앗인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리빌딩 상태고 그게 잘 터지지 않고 거기다가 심지어 부상 선수들도 많은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포체티노 감독의 전술의 문제가 굉장히 좀 막막했다가 어느 순간 첼시 가루 역할을 좀 잘 해주면서 전술이 풀리는 듯하게 보였어요. 근데 다시 지금 어떤 공격적으로 섬세한 전술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감독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첼시 팬들은 매우 답답해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포체티노 감독이 지금 여러 가지 빌드업 체계나 또는 공격 시에도 공격 숫자를 그래도 많이 좀 가동시켜서 거기서 선수들이 조금 더 그 많은 숫자 속에서 다이내믹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구조,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은쿤쿠가 이제 복귀를 해서 이제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1월부터 저런 얘기는 들으면 일단 안 되는 거죠. 포체티노 감독이 만약에 지금 이제 너무 좋지가 않아서 뭐 대안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경질시켰다. 네. 그 대안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일조를 할 수 있지만 잠시? 포체티노 감독이 뭐 경질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베스트 11을 써본 적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피아노 정도 수준 네. 정도는 한 번은 봐야 되진 않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해요. 사실 포체티노 감독이 처음 부임을 했을 때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지금은 리빌딩 상황이고 선수들이 지금 막 우승을 바라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해줄 수 있을 때까지 해주고 그다음에 좋은 감독이 와서 우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 얘기를 계속 했죠. 네. 그래서 지금 단계가 첼시가 4위권 안에서 경쟁을 막 하고 있고 이거 우승도 해야 되는데 우승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챔피언스리그 티켓 싸움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러면은 조금 상황이 달라질 텐데 이럴 때는 묘수가 있는 감독이 와야 되는데 지금 유럽에 있는 감독 풀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지금 이제 더보기 리그 11위잖아요. 네. 그냥 누가 와서 조금 잘한다고 해도 올려놓는다고 해도 그래봐야 한 8위, 7위 정도. 그러니까 크게 그래봐야 유럽 대항전 나가기 쉽지 않은 올 시즌이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은 물론 포체티노가 이러다가 강등당하겠다 이러면 잘라야죠. 근데 일단은 벤츄렐 뭐 이런 선수들은 1월 초순에는 복귀가 가능해요. 루이스 제임스는 수술하는 바람에 몇 개월 찍었지만 어쨌든 그 선에서 엔소 카이세도 다시 돌아오고 1월에 그리고 티아고 실바에게 좀 미안하지만 어쨌든 티아고 실바 좀 띄워주는 상황에서 뭐 코릴이 됐던 선수들 좀 뛰고
그리고 갤러거나 이런 선수들 행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스털링이나 또 은쿤쿠나 이런 선수들을 추가로 다치지 말고 콜 파머와 함께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 조금 한 80%의 베스트 11 정도를 꾸릴 수 있는 단계에서 한번 해봐라. 그거는 그래도 조금 볼 수 있는 시기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건 포체티노 감독이 그 정도 선에서 이 선수들을 어느 정도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팀이라는 게 막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감독이 그냥 경질돼 버리면 전체적으로는 선수의 평가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수선하게 바통을 이어받을 수가 있고, 맞아요. 시즌 중에 또 이런 상황에서 와서 이걸 수습하기가 그 어떤 감독도 쉽진 않아요. 선수들 그렇기- 중에서 구심점이 있는 선수가 좀 있다면은 몰라도 그렇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선수가 복귀해서 포체티노 감독이 운영을 시켜보고 그 단계에서 뭐 지금 얘기했던 선수 거기에 뭐 무드릭이나 니콜라 잭슨이나 이런 선수들은 뭐 추가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선수들도 뭐는 그래도 뭐 조커로도 좀 쓰면서 뭐 거기에 또 허리에 뭐 라비아나 이런 선수들이 또 추가로 가세가 됐을 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판단을 좀 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에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첼시 팬 입장에서 지금 당장 그렇게 좋은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포체티노 감독 당장 경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포체티노 감독도 파리에서 위약금 받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위약금이 있을 거라고요. 야. 근데 지금 뭐 첼시가 그 또 위약금 주는 것도 지금 그러니까요. 상황이 사실 부담일 거예요. 부담이죠. 여러 가지로 지금 단계는 그렇게까지 또 리스크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확 바꾸기에는 약간 조심스러운 단계인 건 맞고, 그 정도 선수들 이제 은쿠쿠 본격적으로 들어오니 거기에 허리라인 주축 선수들을 들어오면 조금 지켜보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는데 JDK님이 투엘은 토드볼리 눈밖에 안 그러니까 뭐 제가 팬 입장에서 지금 누차 얘기하지만 제가 원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계속했어요. 투엘을 왜 자르지? 지금 갑자기 이미 말을 듣자마자 지금 처음부터 얘기하면은 불을 확 질렀다 이 질렀어. 수뇌부 지금 이 컨소시엄은 야. 제 동갑이기도 하지만 포드볼리가 저 친구는 도드볼리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으면 내가 저 친구 친구면 가갖고 좀 뒤통수한테 때려주고 싶죠. 가갖고 야 정신 차려라 임마. 네가 너가 뭘 지금 한다고 무슨 짓을 지금? 하고 있는지인 것 같니? 그리고 나서 투엘 경질부터 제가 나비 효과인가? 누차 계속 그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한다니 나 같은 일개 팬이 뭐 힘이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긍정적인 좀 마인드를 갖고 또 지켜봐야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장 의원님의 나 같은 일개 팬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지금 첼시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길로 간 지가 오래된 거예요. 오래됐죠.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처음에는 화도 나고 왜 그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대변하고 계시는 거죠. 맞아요. 네. 딱 그런 우리 것 몇 같아요. 분 지났습니까? 지금 40분입니다. 이제는 야. 그럼 메뉴 얘기를 좀 해볼까요? 40분 지났죠? 네. 우리 딱 5분만 쉬었다가 메뉴 얘기합시다. 그럼 우리 잘랐다 다시 입으로 하나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합시다. 그래서 오늘 뭐 다른 또 좀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 글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봤는데 리액션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5분 동안 소주 한 병 비우고 오십시오. 여러분들은 절대 저는 전자담배를 피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절대 담배 피우시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속이 조금 막 좀 부글부글 끓어서 전자담배 한 대 피고 피고 올라가요. 오시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얘기하면서 좀 화가 좀 났어요 지금. 근데 이러려고 얘기한 건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5분만 쉬었다가. 저 너무 궁금한 게 어. 막 속이 막 화가 나고 이럴 때 담배를 피면 조금 풀려요? 많이 풀리죠. 진짜요? 많이 풀립니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리 한 5분만 있다 옵시다. 네, 여러분들. 네. 잠시 네, 좀 쉬었다. 네, 쉬었다 옵시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 첼시와 맨유 팬들은 조금 이제 가슴 아픈 기분 좋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좀 가슴 아픈 얘기 분위기에서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강정우님이 이 X 감독을 더 믿고 가자는 거? 제가요? 네. 아니 지금 벌써 맨유 얘기하시는 거 맨유 아니에요? 얘기예요? 첼시? 첼시예요, 맨유예요? 첼시의 포체티노 감독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이 감독으로 계속 끌고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 아까도 얘기했죠. 뭐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 이혼을 한다. 네. 부부가 이혼을 해도 이혼 조정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야, 너네들이 그렇게 안 맞아? 야, 너네들은 그냥 무조건 헤어져야 돼? 그래도 한 번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해봐. 그러한 조정 시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부상자들이 막 복귀하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조금 그 조정 시기에서 조금 보자는 얘기예요.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한 번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기회로 지켜볼 단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포체티노가 나는 베스트 11으로 한 번도 난 경기 해본 적이 없어. 이런 얘기 듣기는 싫다는 얘기예요. 첼시 팬 입장에서. 예. 그리고 그것도 그렇기 사실이에요. 때문에 한번 그래. 요 정도까지 은쿵쿠도 들어가고 다 했을 때 한번 해봐. 그 마지막 짧은 시간이지만 그 정도까지는 한번 기회를 주자는 거죠. 왜? 대안이 마땅치가 않고요. 첼시의 재정적 상황이나 뭐 위약금 여러 가지 상황들의 현재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지금 단계에서 바로 경질 그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아까 김정훈 님이었나요? 네, 얘기는. 네. 거기다가 뭐 또 첼시는 감독을 좀 자주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독이 되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매물이 그렇게 시원치 않아요. 네, 감독 매물이. 그래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우리가 물론 팬들도 그렇고 저도 여러분들 아까 김정훈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축구 볼 때는 그랬어요. 네, 못하고 벌써 야, 이 정도 봤으면 됐지 잘라. 야, 쟤 갖고 뭐 그냥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네. 근데 사실은 구단을 운영하는 거나 또 그런 부분들이 좀 긴 안목에서 조금 지켜보는 단계도 필요하고요. 네. 또 간혹 극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전환이 되는 경우들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수들을 조금 더 부상자들이 복귀할 때 또 핵심 선수들, 안 쓴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로가 되는지는 한 번 정도는 볼 필요는 있다. 네. 맨유 얘기를 우리 넘어갈까요? 하프타임 하고 왔는데 왜 아직도 첼시 여기 얘기냐고. 저기 아까 들어오자마자 X 막 그리고 써놨길래 저분이 강정훈님이었구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맨유 얘기를 넘어가 볼 텐데 맨유는 더 힘든 상황이었다가 그래도 한 오늘 경기 새벽. 좀 쉬어가요. 저도 오늘 새벽 경기를 보면서 그래도 하나는 있어요. 맨유에서 긍정적으로 오늘 느꼈던 부분이 하나가 박정균님 정말 감사해요. 첼시 이야기는 슬픈데 맨유 이야기는 벌써 웃길 때. 당군 감스팀이 너무 커서. 네. 오늘 특히 후반전 들어서 0대2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 들어서 선수들의 뛰는 어떤 눈빛, 느낌 그리고 감독의 어떤 변화를 후반전에 주어서 뭐 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그래도 아직은 선수들도 동기부여가 아직 있더라고요. 팀으로서 동기부여가 있고 감독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큰 빅클럽이 현재와 같은 엄청나게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최악의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진이 그리고 계속 공격 압박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 외부에서는 뭐 선수단 내부에서의 이 결속 단속을 그러니까. 감독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라커룸에 대한 좀 의구심도 표하고 있는 이 시기에 오늘 경기를 보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나름 선수들은 감독에 대한 그래도 신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동기부여가 보였어요, 저는. 네. 네. 그리고 감독 또한 뭘 해보려고 하는 아직은 의지가 강해 보였어요.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거기에 오늘은 후반전의 그 반전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아스톤 빌라 같이 최근에 가장 좋은 팀을 역전 승리를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큰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물론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뭐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죠. 네. 특히나 또 기록적으로도 헤일룬도 지금 리그 첫 골 했고 가르나초도 인생 첫 멀티골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풀리지 않았던 선수들이 뭔가 그 꿀맛을 봤다는 게 좀 의미가 큰 것 같고 특히나 또 맨유 경기를 이렇게 등을 지고서 안 보려고 했던 저희 순랑이도 오랜만에 기분 좋게 오늘 진료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참 행복했던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뭘 하던 간에 주식을 해도 그렇고 주식을 할 때도 저도 이제 주식하면서도 교훈을 좀 느껴요.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 종목 완전 지금 마이너스 완전 희망이 안 보여. 그냥 손절을 쳐야 돼. 아닌 것 같아. 손절 하는데 뭔가 호재가 하나 딱 올라와. 그래서 한 2, 3주 정도 약간 반등을 해요. 그러면 주식 방송 또 나왔다. 약간 착각을 한 거지. 야, 희망이 이거 보여. 희망이. 손절하면 안 되겠네. HKD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항상은. 이거 손절 치면 안 돼. 손절이라는 건 손해보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미 손해봤으니까. 손해보고 그냥 아예 정리를 하는 건데, 손절하자고 기다리자. 조금만 더. 하는데, 어떻게 돼요?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지하 10층으로 떨어집니다.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손절 치려고 했는데, 약간 반등하길래, 기다렸더니, 했는데, 저 밑에 지하 휴지 10층이 또 조각이 있네. 됐어. 네. 근데 위원님 지금 거의 맨유를 저주하신 건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 첼시 팬, 맨유 팬들의 마음이 사실 그런 거예요. 이건 뭐 오늘 한 경기 잘했다고 아니야. 내가 볼 땐 속으면 안 돼. 손절 쳐. 이게 맞을 수도 있고요. 모른다는 거죠. 야, 이제부터 이거 보니까 이제 선수들 루크쇼도 뭐 이제 다시 또 들어오고 그리고 또 부상자들이 이제 1월 되면 속속속속 다 복귀한단 말이죠. 네. 그러고 나서 오늘 경기 보니까 에릭센 허리에 있고 코비 마이누 같은 젊은 에릭센 선수들 오니까 좋더라고. 경험도 쌓아주면서 카세미로 1월에 이제 다시 들어오고 이래서 부상자들 들어오고 리산드로 들어오고 뭐 그다음에 역시 브루노 페르난데스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 위치에서 본인이 맞는 옷 잘 입으면서 역시 팀 공격 올려주고 그리고 래시포드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최악의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근데 또 이 선수가 후반기에도 무조건 래시포드는 최악의 결정력일 거야 이렇게 단정 지을 정도 선수는 아니거든요. 또 후반기에 예전에 좋았을 때 래시포드처럼 확 또 올라오네 폼이 그거는 또 모르는 유형이에요. 이 선수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에 지금 뭐 래클리프 경이 25% 지분 확보하고 구단의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장관하게 돼서 1월에 뭐 공격수를 한 명 괜찮은 공격수를 사줬다. 자, 요 정도만 딱 해놓고 뭐 호일론 선수는 조금 경험도 쌓아가면서 이번에 아주 감격적인 리그 데뷔골을 넣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아직은 경험이 필요하니 일단 벤치에서 기회를 좀 얻고 나머지 선수들로 하여금 또 가르나초는 지난 경기 빌라전처럼 아예 오른쪽 윙어로 반대발 윙어가 아닌 그냥 오른쪽 윙어로 해서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분위기가 올라가서 좀 잘 돼. 그래서
난 진짜 테나우 감독은 믿지 못하겠어서 손절을 치고 싶었는데 반등을 하네 후반기에 완전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예 안 돼. 이러한 느낌의 감독과 선수 분위기가 있고요. 테나우 감독과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기복이 심한 건 맞아요. 경기마다. 하지만 손절 칠 단계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네, 손절 칠 단계는 아니다. 테나우 감독이 아주 나쁜 감독이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테나우 감독은 그래도 뭘 하려고 하면 할 줄은 안다. 아주 기본이 되는 팀의 압박 시스템, 그 다음에 공수의 어떤 밸런스, 빌드업 체계, 공격 진영에서의 빠른 전환을 통한 공격 진영의 숫자 싸움 할 줄은 압니다. 근데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테나우 감독은 올 시즌에 약간의 경기마다 부상자들이 많이 섞이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팀의 그 여건이 형성이 되면서 조금 어떤 경기는 좀 실리적으로 운영하려고 맥토미니 같은 유형으로 하여금 공격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또 현재 공격진의 폼과 능력을 뭐 생각을 해서 약간의 유연성을 나름 주려고 노력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이제 복귀를 하고 조금씩 본인이 또 원래 하려고 했던 축구로 잘 정리돼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글쎄요, 지금 당장 손절을 치는 기회는 역시 조금 이른 감이 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아니 댓글이 너무 웃겨. 경질해야지. 첼시언이 맨유 잡으려고 테나우 경질하는 거. 아니 너무 웃기다. 이건 진짜 제가 읽어드려야 맨유를 돼요. 잡으려고?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저도 이제 많이 맨유 팬들의 남편이라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들어보면 확실히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포체티노도 그렇고 첼시 팬들도 그렇고 감독 경질이 지금 답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각 그 두 구단마다 많으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런 게 뭐 테나가 나가라 뭐 이런 팬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닌 경우도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거 외에도 다른 문제들이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순랑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되게 불만스러워 하더라고요. 너무 오버페이를 했다 선수들을. 그거는 이제 그런 거죠. 네. 테나우가 뭐 잘못했어요. 보드진이랑 같이. 뭐 테나우만 가지고 이렇게 책임을 물을 요소는 아니고. 그렇죠. 네, 보드진이 같이 안토니 건이 됐던 마운트 건이 됐던 어쨌든 현재까지 오버페이 실패한 뭐 영입이다. 뭐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빌라전 안토니 안 썼잖아요. 네. 네, 안 쓰면 되죠. 돈값을 못 하잖아. 마운트 못 들어왔죠. 네. 그 라인업에 예? 앞으로가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가 그러면 좋아. 그 테나우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너 잘못 영입했어. 책임을 묻고 지금 경기도 기복도 심하고 전술도 보면 당신은 좀 그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뭐 이런 감독 유형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 경질. 그래서 다른 감독이 왔다. 다른 감독이 와도 안토니는 이 팀에 있습니다. 네, 마운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물러서 경질하는 건 지금 단계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패착은 인정을 하되 그리고 책임을 뭐 심리적으로나 물을 수 있지만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또 방법으로 그렇다고 해서 테나우가 안토니를 주구장창 주전으로 쓰면 문제가 되겠지만 빌라전엔 쓰질 않았죠. 가르나초를 오른쪽으로 윙어로 놨어요. 네. 어쨌든 지금 이 체계에서 에릭센, 브루노 페르난데스 몇몇 선수들이 다시 중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레시포드나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득점 결정력이나 이런 공격 파괴력을 조금 올려주고 지금 비정상적으로 너무
마무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 했던 것에 비하면. 그렇죠. 그리고 수비에서의 빌드업의 어떤 안정성을 조금 주면 그러면 현재 물론 공격 숫자를 많이 순간적으로 가동시켜서 운영을 할 때는 선수들의 어떤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유능한 전술가, 감독이 패턴 플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아주 세밀하게 주문하는 감독 있어요. 네. 있는데 그렇게 주문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바로 입혀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전술적으로 그런 노하우까지 익혀서 선수단에게 빠르게 융통시킬 수 있는 감독, 그런 감독 유럽에 있으면 지금 당장 사죠. 그럼 경질해도 돼요. 근데 지금 그 정도 감독 별로 없고요. 그리고 보통은 지금 축구라는 거는 그런 정도로 어떤 시스템 하에서 어떤 숫자 싸움 빌드업 체계에서 파이널 서드까지 가는 과정을 일단 조금 안정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팀 분위기가 조금 살아서 새로운 선수도 거기 일부 섞여 있기 때문에 올 시즌은 뭐 호일루이나 이런 선수들처럼 조금 호흡이 맞는 단계에서 시간을 두고 팀 어떤 조직이 살아날 경우에 그럴 때 부분 전술도 같이 살아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감독은 그 분위기가 됐을 때 이전 감독은 세부 전술도 괜찮아, 좋아. 이런 평가도 또 받는 것이죠. 실제로 유럽 내에서요. 세부 전술 훈련을 거의 안 하는데 밖에서는 이 감독 세부 전술 되게 좋아. 이렇게 평가받는 감독도 있어요. 선수들에게 기본적인 시스템만 숫자 싸움만 만들어 줬을 경우에 선수들 내에서 그렇게 잘 풀리면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축구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뭐 감독이 능력이 아주 뭐 부분 전술, 세부 전술을 잘 맞추는 감독은 이 감독은 99점짜리다. 이 감독은 남들 93점, 95점짜리 감독보다 더 요거 세밀하게 해서 요거를 더 다 맞출 수 있는 감독이다. 그런 정도까지 그렇게 세밀하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물론 전술 코치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컨셉, 그다음에 훈련할 때 기본적인 어떤 패턴, 또 셋피스 같은 경우는 좀 세밀하게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그다음에 이제 경기장 안에서 물론 감독이 그러한 전술적 컨셉, 예를 들어서 오늘은 조금 다이렉트한 롱볼 비율을 높이고 또는 뭐 빌라처럼 라인을 좀 많이 끌고 들어오는 팀들, 이런 팀들은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이런 선수들이 바로바로 뒤로 빠졌다가 뒷공간 한 방에 들어가는 패스들을 좀 공급시킨다든가 이런 이제 무언가 조금 특화된 주문을 하면서 경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전술 주기화에 따른 훈련을 하는 감독도 있어요. 네,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테나우 감독은 그래도 다 할 줄 아는 감독이라고 저는 여태까지 아약스 시절부터 그 감독을 이렇게 보면서 할 줄은 알아요. 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유연성을 나름 준다고 롱볼도 좀 섞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감독 색깔이 지금 막 뭉개져 갖고 지금 그런 감독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상태라고. 근데 이제 과연 후반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기복 없이 일부 이제 부상자들이 주축 선수들이 다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된다. 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제 입장이죠. 위원님 얘기 들으니까 딱 생각나는 팀이 있어요. 전북이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을 거예요. 전북 선수들한테 전술을 어떻게 전술 훈련을 해야 할 때 우린 전술이 없는데요. 그냥 A팀, B팀 나눠서 훈련하고 끝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요? 이랬는데 사실 선수들이 좋으니까 또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위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전북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런 그쵸. 것처럼 어쨌든 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어차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 올 시즌에 뭐 우승을 지금 뭐 기대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팬들이. 그래도 뭐 지금 순위는 몇입니까? 6입니까? 아니 근데 솔직히 네. 저는 맨유가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6위 다시 정신 차려 보니까 6위라서 득점과 신기했어요. 실점의 득실차나 여러 가지 그런 수치에 비해서 네 맞아요. 이길 경기는 그래도 확실히 이기고 그런 경기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첼시가 그거일까 안 돼요. 어느 정도
이길 경기인데 비기고 그치, 그치. 비길 경기인데 맞아요. 지고 좀 그런 느낌. 근데 뭐 맨유도 뭐 비슷한 부분이긴 해요. 네. 근데 그런 거죠. 지금 시기는 또 같이 이제 그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래클리프가 와서 새롭게 사실은 이제 무언가 프로젝트 플랜을 짜서 이 팀의 구단 운영의 컨셉을 이제는 새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은 팬들의 마음은 사실은 야, 이 팀 이거 선수가 문제야. 선수들의 퀄리티가 야, 이거 맨유 수준이 아니야. 다 물갈이 해버려. 지금 이러고 싶죠. 제가 맨유 팬이라도 그러고 싶겠네요. 하지만 물갈이를 해도요. 근데 요게 이제 어느 타이밍에 물갈이를 하느냐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어수선한 타이밍이에요. 지금 막 부상자도 아직 복귀를 안 했고 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지금 내쳐야 될 선수 그 다음에 남겨야 될 선수 확실하게 정리됩니까? 팬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래시포드 전반기에 너무 결정력이 떨어져. 래시포드 버려야 돼, 팔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맥토미니 그래도 공격에서 조금 해줬는데 조금 애매하네. 남겨야 되나? 그래도 팔아.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다 팔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요. 네, 맥과이어 시즌 전에는 그냥 완전히 그냥 방출 대상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들어와서 맥과이어 들어왔을 땐 수비를 그래도 잘해줬어. 이게 제가 보면은 이제 그런 거죠. 어느 정도 테나 감독이 부상자들이 1월에 중순쯤 되면 이제 거의 복귀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맨유는 많이 복귀가 돼요.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원래 올 시즌에 구상했던 베스트 11 체계 거기에 래클리프가 좋아 첫 바따로 공격수 하나 어떻게든 좀 사줬다 해준다 1월 이적 시장에 그래서 거기에 한 명 더 추가돼 플러스 돼서 그 상황으로 게임을 좀 치러요. 네, 치르고 주전과 비주전의 백업과의 어떤 경쟁도 부분적인 포지션에선 들어가요. 그 시기를 그래도 어느 정도 보면서 밸런스 있는 원했던 어떤 이 감독이 하려고 했던 축구가 어느 정도 나오는 단계에서 이 팀에 대한 평가와 선수들 버려야 될 선수와 남겨야 될 선수의 평가가 그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보니까 이 선수는 확실히 정리를 해야겠구나. 그쯤 돼야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 거지. 지금처럼 어수선하고 아주 기복 있고 막 부상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새로운 어떤 구단 경영 컨셉을 잡고 물갈이를 좀 하면서 선수단 전체의 어떤 체질을 바꾸려는 하는 그 시도를 하기가 지금 단계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거기다가 이런 지금 어수선한 상태에서 팀을 맡고 싶은 감독들도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죠. 아까 뭐 첼시하고도 일맥상통한 얘기네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시즌 중간에 와가지고 물론 뭐 지금 멤버들 딱 부상자 복귀할 때 새로 이제 뭐 지금 당장 잘라 그래서 새 감독이 와갖고 해갖고 이제 올라올 수는 있겠죠. 네,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매물로 있는 감독 중에 지금 이제 중간에 들어와가서 다시 한번 또 선수들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거를 분위기를 확 올려서 뭐 다시 연승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오늘 새벽에 임팩트를 좀 받기 때문이에요. 빌라전이나 이럴 때 다른 걸 떠나서 아직 선수단에 대한 선수들이 뭔가 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스피릿이 이 있다. 감독 하에서 뭘 하려고 하네. 이 감독도 계속 뭐 압박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 마이웨이 뭐 하려고 변화도 주려고 오늘 경기 저 후반전 변화나 이런 거는 지난 시즌에 그렇게 변화를 좀 잘 주면서 후반에 반전을 시킨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오늘 했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이제 부상자들 복귀하니까 조금 더 보자. 그러면 이제 감독 색깔도 지금은 약간 뭐 들쭉날쭉 어떤 경기는 뭐 최근 경기에서 롱볼을 좀 섞는 시기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경기도 있고 했지만 조금 지켜보는 지켜보자. 단계가 맞는 것 아닌가. 네.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내가 조금 좀 뭐랄까요?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시기에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할 필요는 아직은 없을 것 같다. 네. 제 나름대로는 이제 합리적인 그 판단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게 뭐 서로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래 라방 중에 가장 진지한 라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팀 얘기는 어쩔 수 없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주제가 첼시하고 맨유였고 첼시한테 맨유라고 맨유라고 대충 말씀하시죠. 대충 말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보다 그냥 제 3자의 입장에서 별로 그렇게 감성적이지 않게 그냥 알았어요. 몸이 건조하게 대충 안 얘기하신 할게. 것 같아요. 야 잘라 잘라 마음대로 알게 뭐야. 잘라. 딴 감독 와. 맨유라고 테나 보고 있으면 아니에요. 포체티노도 지금 자르지 말라 잘라. 했어요. 편하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피터가 조금 아픈 관계로 저희가 이제 하프타임까지 진행을 하면서 1부, 2부로 나눠서 라방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잘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두 가지 타입으로 이제 올릴 거니까요. 맨유하고 첼시에 대한 내용으로 올릴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해 되겠죠? 지금 몇 분이에요? 8시 10분이요. 네? 11분. 이거 좀 짧게 했네요. 맨유는. 좀 아쉽지 않아요? 네. 더 하실 얘기 있어요? 네. 자꾸 그런 얘기만 해요. 지금 테나 자를 거면 첼시 주라 막 이러고. 거면 첼시 주라. 그런 얘기밖에 안 하고 있어. 한번 바꿔서 해볼까? 우리? 첼시랑 맨유랑? 원하십니까? 네? 두 경기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답해하시니 한번 바꿔서 두 경기 한번 해봅시다. 네. 이 감독은 무조건 안 된다고. 아무나 와도 좋으니 이 감독은 자르라고 하니. 우리 두 경기만. 게임에서 해야겠다. 게임에서. 테나우가 첼시 두 경기 맞고 포체티노가 맨유 두 경기 맞고. 근데 되게 잘하는 거 아니야? 둘 다? 두 팀 다? 막 잘 맞는 거 아니야? 팀이라는 게 또 상성이 있거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봬요.